시청자월이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퀵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배가 많이 나온 사람들이요. 덜 나온 사람들에 비해서 추위를 더 많이 탄다라는 결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좀 뱃살이 있고 좀 살집이 두둑한 사람들이 추위를 덜 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좀 덜 탄다.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특이한 결과에서 제가 좀 내용을 봤거든요. 네. 우리 몸에 지방이 분포하는 면적이 팔다리가 차지하는 그 면적이 복부와 가슴을 합친 것보다 더 넓다고 합니다. 때문에 복부에 팔다리에 비해서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절연 효과가 떨어져서 열을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된다라고 하네요. 네, 절연 효과요. 이 연구 결과의 교훈은 좀 뱃살을 빼라, 뱃살 관리하자 이거겠죠? 예, 맞습니다. 네. 운동을 더 열심히 해라 일 텐데요. 체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의 량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종목 킥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히 봐드릴게요. 네.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오전 중 2000포인트 돌파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 현재 지난 거래일 대비 16포인트 상승한 1997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8거래일 연속 벌써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고 있지는 못한 상태지만 낙관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같은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과 섬유 의복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오름세인데요. 불법 보조금 지급 때문에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이라는 중징계 얻은 통신업종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잠시 살펴드리면 대부분의 업종들이 1% 이상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도 1.4% 오르고 현대 기아차도 1.5%, 1.1%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이죠. 음원 가격 인상 소식에 음원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퀵 서비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먼저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궁금하신 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전문가들과 통화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노하우를 꼼꼼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매일 11시부터는 종목 퀵 서비스 LG U+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JB스탁의 박수영 연구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역시 게임의 룰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종목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이제 3거래 정도가 남았어요. 12월의 별점 왕은 과연 정태근 팀장님께서 계속 지키실 수 있을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상담 받으시고 참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남기시고요.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점을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추첨을 통해서 반고인 파리 미술전 관람권 댁으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연결이 됐을까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고생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디서 연락 주세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오늘 부산도 많이 춥나요? 네, 오늘 많이 좀 추웠어요. 며칠 동안. 한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토요일쯤에는 기온이 좀 올라간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부산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기 또 부산분인 정태근 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삼성증권요. 삼성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53,000원이고. 네. 네. 비수거는 한 25% 정도 됩니다. 53,000원에 한 25% 정도요? 네네. 요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이 가격대인데요. 최근에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샀어요. 그러세요. 그러셨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 올라왔네요. 네. 일단 조금 이제 축하를 수익을 보셔야 될 것 드려야겠어요. 같은데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지금 이거를 많이 기다렸는데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네. 아니면 좀 더 분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유기내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보유 의견이 많지만 수익을 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소영 연구원님께 여쭤볼게요. 삼성증권 매수가 53,000원에 비중이 25%네요. 예, 네. 기다렸는데 매수가가 왔습니다. 이런 네. 경우도 쉽지 않은데요. 네, 예. 우선 축하드리고요. 저는 최근에 매수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느 정도 좀 그걸 좀 보셔야겠다 싶었는데 우선 삼성증권 지금 현재 증권 업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증권 업황은 우선 대표적으로 정부 규제나 이런 글로벌 경기에 따른 굉장한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브로커리지에 대한 매출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좋고 증시가 화랑일수록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1년, 2년간 지금 중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증권시장도 좀 타격을 받으면서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여왔는데요. 좀 업종을 제가 좀 보여드리자면은, 네, 지금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올해만 해도 9월부터 이렇게 크게 급락을 좀 보이고 이제서야 좀 올라오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증권업이 좀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그 브로커리지 매매 수수료가 좋아져야 되고 증시장이 화랑이 되면서 기업이 IPO 공개를 많이 하면서 상장이 또 많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또 유입이 될 거고 정부에 대한 규제가 약화가 되면서 통화가 많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번에 새로 지난주에 이제 대선 투표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또 완화가 될 거냐 아니면 또 강화가 될 거냐에 따라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삼성증권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53,000원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선 홀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1선 부근 한 요 정도 부근이 되겠죠. 지금 한 52,000원 선이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 윗선에서 떨구지 않는다면 계속 좀 보유를 해볼게요. 왜냐면 내년 초까지는 지금 미국에서도 QE4에 대한 지금 재정적인 협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깨지 않는다면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AS도 같이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 목표가 55,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신 만큼 좀 수익 보고 나오셔야겠죠? 네. 네, 다음 주에 수고하십시오. 한 번 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불안하실 텐데요. 55,000원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뵐 수가 있을까요? 수요일은 만나뵐 수가 있나? 네, 수요일은 예, 그러네요. 볼수 예, 있죠. 수요일 날 네.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네. 한정 KPS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한정 KPS 매수가가 55,000원에 10%고요. 지금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 건지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예. 일단 한정 KP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더 가져가십시오. 더 가져가시고요. 일단은 그 원전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싼 화석연료, 즉 그 기름이란지 석탄이란지 LNG 이 부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지금으로선 태양열이라든지 어떤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보다는 원자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계속 좀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지금 이게 3만 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종목 찾기 상당히 힘들죠. 꺾이기 전까지는 굳이 팔 이유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가져가시고 일단은 지금 정도 매수를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추가 매수 좀 더 하시고 싶다면은 비중을 많이 실지 마세요. 지금 1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10% 정도? 한 10% 정도 하면 20%가 될 수 있겠죠. 그 이상은 담지 마시고요.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기 때문에 62,000원을 올라타게 된다면 그때 가서 비중 실어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한정 KPS를 가지고 지금 10% 수익권 내 계신데요.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마시고요. 네. 62,000원 선 주가가 돌파했을 때 그때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비중은 20%를 넘으면 안 된다고도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예. 문자번호 2031번님께서 크로바 하이텍을 7,000원대 매수하셨습니다. 예. 7,013원에 비중이 30% 매수가 회복을 문의하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는 무선 충전기로서 좀 이제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테마로 좀 최근에 좀 급등을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갤럭시 S4가 언제 출시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결판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꽤 고점에서 잡으셨어요. 그러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3.48%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5,90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손절가를 좀 제시를 좀 해드리고 우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그 부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내년 초까지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선 충전 사업부가 점점 좀 더 커지고 있고, 지금 크로바 하이텍이 그렇게 그 대장주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에 좀 많이 힘이 실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기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그 매수가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6,500원 선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거기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가 5,900원 선 좀 지켜주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크로바이트 5,900원이 깨진다면 전량 30% 매도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6,500원까지 설정해 주셨습니다. 예, 문자 바로 볼게요. NHN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네. NHN 사신 가격이 25만 5천 원, 꽤 높은 가격입니다. 20%시고요. 정태근 팀장님. 네, 예. 이분 이전에 전화 연결하신 분이 아닌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화면 좀 바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NHN이 지금 될 수가 없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모바일 메신저 설치 대비 이용률이라는 그 수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97% 돼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100명이 설치를 하면 97명이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NHN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35%인데 100명이 설치를 하면 35명만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모바일 메신저 쪽에서 상당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털 사이트 상당히 지금 현재 좋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좀 동반적으로 악재가 되면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게 241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자, 요때 당시 240선 지지받고 올라왔고, 그리고 올해 초에도 마찬가지로 241선 지지받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41선 이탈하게 되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면 지금 반등을 줬을 때 제가 보기엔 일단은 좀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 기관의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매도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은 NH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주봉 차트를 한번 본다면은 제가 보기엔 21만 원, 20만 5천 원,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의견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팔았다가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 한번 그 정도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문의를 주셨던 분인 것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네.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팔았다가 20만 원, 21만 원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사보자. 그때 문의 주시면 또 한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참 참고를 해보세요. 네, 오늘 예. 매수가 회복 문의가 많습니다. 삼성테크노인인데요. 매수가 69,085원에 비중이 31%.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문의하시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삼성테크인 하면은 이제 CCTV나 이런 그런 시큐리티 쪽 업종 관련으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를 좀 그려왔고, 이제서야 좀 바닥을 좀 다져보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영업 실적 또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가 들려오면서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쪽에서 매출이 확실히 늘어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보고 두고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우선 4분기 이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59,700원 선에서 지금 좀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지 매수가 회복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1분기까지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 매수가 회복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고 나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5,000원 선까지 최저점을 찍고서 지금 이렇게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을 좀 줄이면서 윗선에서 좀 있는데요.
57,000원 부근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 좀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부분은 57,000원 우선 좀 지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목표가는 67,500원 선이지만 여기까지 가는데도 좀 시간이 사실상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62,000원에서 63,000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거기서 좀 매도를 해보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 테크윈 1차 목표가가 62,000원, 63,000원입니다. 이 부근에서 나오는 전략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문의사항 있으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예, 지금 한 14% 정도 네. 손실 구간이신데 손실을 좀 더 줄여서 손절은 손절이라는 말씀이셨고요. 삼성 테크윈 받습니다. 이번에 받을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접수가 된 종목이고요. 네. S폴리텍입니다. 4,800원에 사셨어요. 비중이 50%신데요.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고 지금 주가는 2,300원입니다. 정태근 특장님. 이게 반대를 언제 줄까요? 예. 참 저도 이름을 보면은 태양광 네. 쪽인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태양광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TFT, LCD 쪽도 마찬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시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하고 태양광 쪽하고 겹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여기저기 그 반도체 관련 부품 회사들이 태양광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일단 요거는 그 이전에 OCI가 가게 되면서 같이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 상당히 많이 꺾여버렸는데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4,800원 지금 간다 못 간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좀 전에 OCI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자, 2011년도 중반이죠. 초반이죠. 초반까지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때 당시에 태양광이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OCI라는 종목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호황 쪽으로 넘어와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올라간다 안 간다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풍력이 옛날 2007년도에 조금 그 크게 시세가 났었다가 지금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듯이 태양광도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 앞에 종목에서 제가 그 어떤 종목인가요? 생각이 안 나는데 한전의 KPS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어쨌든 뭐 덜 안 빠진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안 빠지니까 일단 하방 여기성이 나오니까 보유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보유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하방 여기성이 2,000원 부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보유를 하시고 요건 일단 반등을 조금씩 계속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700원 정도 반등 목표치를 두고요. 그리고 2,700원 정도에서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전문가와 계속해서 상담을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은 다 됐지만 손실이 너무 많으셔서 네. 저희가 조금 더 봤고요. 일단은 2,700원 회복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을 3개월 전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105,500원이고요. 비중도 꽤 있습니다. 40%입니다. 종목은요? 네, 다음입니다. 예. 네, 매수하신 지 3개월째 됐는데 10만 원대 회복을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는데요. 박수영 연구원님.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현재가로 89,900원인데요. 네. 9만 원 선을 조금 이제 밑을 하회하면서 빨리 좀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포털 사이트로 이제 네이버와 함께 좀 운운이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다음에서의 이제 주요 매출처는 이제 광고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쪽에서 내년에 홀로서기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냐, 플랫폼에 대한 좀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봉상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 여기 85,000원 선 부근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지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버슈팅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좀 보여지는데요. 일봉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선에서 계속 어느 정도 지금 이평선을 지금 올라타냐 못하냐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냥 좀 수급이 좀 많이 약해요. 거래량도 많이 약하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거라 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올라타고 나서 또 횡보를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야 이제 61선을 좀 더 끌어내려 줘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올라탄 다음에 또 매수가 회복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좀 중장기 보유 시각을 좀 보여드리고요. 95,000원 선을 넘긴다면 그때 부근에서 다시 매도 한번 다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손절가는 85,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손절가 85,000원, 목표가는 95,000원입니다. 예, 앞서서는 NHN을 받으렸고 네. 이번에 다음 받으렸습니다. 네. 포털주를 받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네. 네,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시네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효성을 좀 갖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네. 78,900원에 20% 정도 매수했어요. 아, 근데, 들고 계신 지가 지금- 1년이 넘으셨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다 좀 빠지고 있어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해요. 예, 반절 정- 정도 좀 팔아야 되는 건지. 예, 정말 오래 잘 기다리셨습니다. 비중이 20%시라 예, 네.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매도 시점을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정태근 팀장님과 얘기 좀 나눠보시고요. 먼저 6인의 네.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봅니다. 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고 계신데 네 분께서 한 분 추가 있네요. 중기적으로 보유가 5명 있으시고요. 반등 시 매도가 한 분이십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네,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참 그 산 시점에서 기간을 보게 된다면은 한 18개월 정도? 네, 맞나요? 오래됐어요. 네, 상당히 오래됐죠. 예. 근데 그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팔기는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올랐다가 다시 빠져버린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놓친 그게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게 그래도 올라와준 이유가 실적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효성이 빠졌던 이유가 그 회사 검찰 수사 있었죠. 그리고 자회사 진흥기업 부도 때문에 회사가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상쇄가 되면서 이게 최근에 연간 기준을 봤을 때 실적이 조금씩 이게 나아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 예상치가 3,500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2,800억 정도였거든요. 2,8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보다 조금 나아졌죠, 올해가.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올라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급도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이제 기관은 조금 팔고 있는 게 조금 부담인데 외국인들이 서서히 계속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아, 근데- 장기적이면 앞으로 몇 네. 개월 정도요? 장기적이면 1년에서 한 2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탄소섬유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고부가 가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네. 부각이 다시 한번 되면은 요거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제가 혹시 TV 보고 계세요? 네네. 그럼 제가 격정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그것도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모드투라는 회사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면 자, 화면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1선이 지지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자, 1차 반등 주고 나서 기간 조정 주고 21선 지지받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는 2차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주고 21선 지지받고 올렸는데 요게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21선 이탈해버리면서 추세가 꺾여버렸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봉 차트 보면요.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잘 네. 보시고 그리고 효성 차트도 잘 보면은 자 1차적으로 반등 주고 기간 조정 주고 21선 지지받고 반등 주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74,000원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1선 지지 받고 올려줘야지 2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주가가 만약에 21선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단기 추세는 꺾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 이해되시죠? 예. 좀 전에 네네네. 모드투어 차트 보여드렸듯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올랐다 빠졌다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근데 네. 요걸 좀 감내를 하고 내년까지 보면서 가져가신다면은 일단 지금 굳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시청자님 추가 매수도 고려하시나요? 네, 추가 매수도 지금 해도 괜찮은지 그것도 궁금했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차라리 출렁인다면은 네. 만약에 모드투어처럼 단기적으로 좀 네. 출렁일 수가 있다면은 이게 가격이 만약 7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6만 6천 원까지도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차라리 그 부분에서 지금 비중이 20%니까 많이는 하지 마시고 5%에서 한 10% 정도? 그 정도만 물타기 하셔가지고 조금 네. 꾸준하게 좀 보세요. 예. 지금 제가 월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 차트를 보면은 자 이게 5만 원 부분에서 지지받고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네. 장기 추세 보면 어쨌든 우상향이죠. 네. 그래서 요 흐름을 놓치지 말란 뜻에서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네.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풀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네, 다음 네.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네. 연결을 할 텐데 그때까지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올라간다고 네. 해도 당장 팔 종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왕에 1, 2년 기다리신 거 조금 더 길게 보고 매수가 회복해서 수익도 챙기고 그러면 나오자고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목표가를 있을까요? 지금 요거는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부대낄 수 있는 자리가 8만 원짜리예요. 아, 8만 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매수가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더 네네. 궁금한 점은요. 다음 주에 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적어두세요. 네네. 저희가 다 풀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또 네. 문자 풀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가 5,000원이고요. 비중이 10%인데요. 11월에 가끔 5,000원대 흐름 보여줬는데 박소영 연구님. 네, 이스페타시스 5,000원이 가끔 보여줬지만 그 부분이 중요한 매물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매수하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참 여기서 뚫고 올라간다면 참 잘 샀다라고 느껴질 텐데 그 부분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게 된다면 참 아쉬운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좀 아쉬운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FPCB 이제 관련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이 되는 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 사업이 좀 이제 호황을 좀 이루어주면은 이스페타시스 쪽에 많은 좀 호재거리를 좀 많이 안겨주게 되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 스마트폰이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60% 이상 조금 더 스마트폰이 더 출하될 거라고 좀 지금 얘기가 좀 뉴스가 들려와지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에 있는 자회사 역시도 삼성전자의 지금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이제 영업이익률 또한 늘어지면서 지금 이제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서 개선이 좀 계속해서 돼가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5,000원 선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확실히 넘겨준다면 매물대를 좀 뚫고 넘겨준다면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5,000원 부분 지금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45,000원 부분이 아니라 4,500원 부분이 이제 그쪽이 지지선이 좀 부분이 좀 확실히 좀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보여지고 지금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제 11선 부분이 4,500원에 4,600원 선을 확실히 넘어간다면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을 더 늘릴 계획이고 이스페타시스 자회사나 지금 매출이나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가를 좀 더 낮춰보셔서 수익 실현을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좀 추가 매수를 좀 한 10%에서 15% 정도 조금 더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5,000원보다는 좀 낮은 단가를 좀 맞춰보시고 5,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하시라 목표가를 좀 정해드릴게요. 그리고서 나중에 또다시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은 5,000원을 확실히 넘겨주시는 걸 보고 그때는 이제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5,000원 매수 단가가 중요한 자리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4,500원에서 4,600원 선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하셔서 매수 단가 낮추는 방법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네. 앞서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효성 받으렸는데 1년 이상 들고 계셔서 그래도 많이 주가가 올라왔던 종목을 네. 봤었고요. 이번에는 2년 동안 들고 계신데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추세인 종목입니다. 아쉬워요. 어떤 진단을 해주실지. 일진 머티리얼즈를 볼 건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사신 가격이 25,500원이시고 비중도 100%십니다. 네. 2년 전에 샀는데 실적 등 냉철하게 분석 좀 해주십시오. 다소 쓴소리를 들을 자세가 되신 것 같긴 한데 대응이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태훈 팀장님. 일단 뭐 오늘 제가 나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예. 조금 무슨 소리 드려야 그 매매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드려야겠죠. 근데 2만 원 정도 가격대라면은 지금 주봉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절반 이상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절반 이상 나왔는데 자 일단은 더 중요한 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회사에 대한 내용을 좀 한 번쯤은 좀 보고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저하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렉포일이라는 게 있는데 휴대전화 그래요. TV 같은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일렉포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리튬 이온 2차 전지 이렇게 발음하기 상당히 힘드네요. 리튬 이온. 자, 그 음극칩을 만드는데 자, FPCB 이거 어쨌든 이게 PCB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PCB는 좀 잘 휘는 거고 PCB는 단단한 집합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계신 TV 뒤쪽에 들어가는 그 메인보드판 같은 그런 거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게 일렉포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자, 어쨌든 지금
FP11 보더라도 휴대폰 관련된 삼성전자 관련된 쪽 아니면 지금 현재 주가가 못 가고 있죠. 예. 그리고 PCB 같은 경우도 TV라든지 여기 나오는 TV라든지 휴대전화 같은 경우 TV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멘텀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이 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정도권에서 그 회사 정도의 가치를 보게 된다면 팔 이유는 없어요. 팔 이유는 없는데 그리고 두 가지밖에 없겠죠. 팔 이유 없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봐서도 지금 팔 수 있는 가격대도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시고 계시고 회사에 대한 가치 그리고 점유율 보면서 일단은 버틸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2만 원에 사셔가지고 한 18,000원 정도 된다면은 그때는 손절에 대한 얘기, 매도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대응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000원 부분에서 하방 경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파실 생각이시라면 요 하방 경쟁 나온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준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만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정태근 팀장님 이제는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요. 이분은 정말 손해가 너무 심해서 네. 조금 더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팔라 사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봐드렸습니다. 네, SOE를 단기적으로 대응하시지 않을 것 같고요. 이분 SOE 1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꽤 많습니다. 80%인데요.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네요. 네, SOL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쪽 정유업체로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소식이 들리냐에 따라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11월부터 중국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와주면서 경기 민감주였던 이제 기계나 철강, 화학 업종들이 좀 잘 가주면서 SOL 역시도 좀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보유하신 단가 굉장히 잘 잡으셨다 생각이 들고요. 우선 수익 실현 보존 차원에서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익 실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크신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 덜어내신다면 그 수익을 확정 지을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우선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급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아직 넘어가면서 경제지표가 지금 중국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8%가 넘어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제 시진핑으로 정부 교체가 되면서 아직 확실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기대감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좀 더 한 번 더 보자라는 의미에서 지금 요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한 번 잘라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급이 조금 제 수급 부분도 같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이 지금 6일 동안 이렇게 좀 사주었던 모습을 좀 보였는데 아직 크게 매도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단번에 파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SOE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비중 80%에서 한 40% 정도는 수익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약주 중에서 네.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인 것 같아요. 태평양 제약 봐드리겠습니다. 네. 36,600원에 25% 보유할까요? 오래 기다렸는데 팔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9567님께서 주셨어요. 네, 요건 어떤 제약회사긴 한데 예. 제약업종과 큰 상관이 없이 거래량이 좀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서 한번 시세를 내고 난 뒤에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거래량이 하루에 주가가 지금 이제 28,000원인데 하루 거래량이 2,800주, 4,000주, 3,500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래량이 적죠. 그렇다 보니까 유통 거래량이 작다 보니까 세력들이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가 그만큼 쉽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데 자, 다른 종목 예를 드릴게요. 한국카본에서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점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고 난 뒤에 주가 좀 크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121선인데 121선 안 깨게 되면서 계속 반등 시도가 나오죠. 지금 태평양 제약은 어쩔 수 없이 요 한국카본에서 보듯이 1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카본처럼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나온지 안 나온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일단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38,000원. 매수가 대비 손실은 조금 감내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36,600원. 예. 감내를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앞에 분보다는. 그래서 요건 일단 다시 한번 120선까지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20일선을 올라타주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회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2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한국카본과 같이 위쪽으로 반등 시도가 나온지 그걸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 가서 목표가 설정해 주세요라고 다시 한번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 역시 주가 흐름을 좀 잘 살피셔야 될 것
것 같고요. 네.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는데 그 이후의 흐름은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도 한 종목을 좀 많이 남으셨네요. MPK입니다. 매수가 1,370원의 비중이 70%인데요. 네, MPK라고 하면 생소하시죠. 네. 근데 미스터 피자가 아. 이름을 바꾸면서 MPK라고 좀 전해졌는데요. 이제 네.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이제 제품으로서 저도 참 주가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싶을 정도인데요. 항상 저희도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도 만나면은 이제 다른 피자보단 미스터 피자 쪽으로 많이 가는데 피자도 매출 쪽에 피자인데요. 요새 지하철 역사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네. 마노핀이라고. 네, 네, 그것도 네, 여기서 운영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기대를 했었는데 주가는 주가가 별로. 네. 좋지 못합니다. 우선 수급이나 거래량 쪽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도 저도 항상 의문인데요. 네. 우선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이 부분부터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위에 지금 매물대도 좀 있고 거래량으로 봐서는 이 수익을 얻기 위해 매매하시기는 조금 무리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한번 터질 때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트레이딩 전략이면 모르실까. 이 종목은 사실 제 좀 추천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일 것 같고요. 지금 수익 중이신데, 지금 1,500원 윗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면서 살짝 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어떠실까. 그리고 나서 수급이 좀 붙으면, 거래량이 좀 붙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보시는 실적은 좀 전략으로. 어때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영업이익도 한 5% 정도 되고 나쁘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주가가 이러니까 예. 저는 네, 그렇게 시장에 말씀을 관심이 좀 없는 거군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K 거래량이 좀 있을 때 거래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은 수익권이시니까요. 1,500원 윗선에서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휴일이 끝나고 시작이 돼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네. 같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정태근 팀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종목의 이름은 STI였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3,005원이셨고요. 비중이 40%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 일단은 주가가 2,400원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분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어요? 예, 예, 지난주와 비교해서 주가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 종목 그대로 들고 계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바꿔드릴게요.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기술적으로 포장하고 말씀드렸는데, 예, 전 기술적으로도 좀 잘 안 올라오네요. 좀 아쉽게. 예, 2,400원까지 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은 뭐 2,2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갔습니다만 그러고 계속 빠지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밖에 볼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이라 그런 예.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차트요. 예? 차트. 차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종목 차트요. 아, 팟이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기술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예. 수급하고 차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그 종목 차트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으로 그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볼 수가 없고 최근에 반등 나오는 폭이 있기 때문에 그거 예. 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현재- 얼마 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2,400원 정도까지는 그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요 앞전처럼 한 10월달, 요 8월달, 9월달 있죠. 요때처럼 예.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예. 기술적으로 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건 일단은 좀 고생스럽겠지만은 21선만 좀 지켜주면은 반등을 조금만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그 음봉이- 기간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기간이요. 요거는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건 2주 안에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어쩔 예. 수 없이 조금은 매도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조금 힘드시겠지만 반등 좀 예. 기다려 보시고요. 안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은 한번 결단을 해보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HTS를 통해서 차트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뭐 잘 아직 뭐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세요? 주가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아서 2주 안에는 방향을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잡을 거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예. 단기간에 그때 말씀하셨던 2,400원 선이 안 오면 그때는 조금 팔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연락 좀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저는 박소영 연구원의 지난 AS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메디포스트였죠. 매수가 99,000원의 비중이 50%였고요. 박소영 연구원님 의견은 추가 매수는 아니고 손절가 74,000원으로 다음 주까지 기다려보자 하셨는데요. 주가가 다행히도 8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예.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반갑습니다. 지내셨죠? 예. 네, 그대로 들고 계시죠? 그때 당시 7만 6천 원까지, 7만 8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그러길래요. 네. 예. 그래서 7만 그때 7,600원에 일단 매도를 했어요. 50%는 파셨어요? 안 파셨어요? 네, 50% 일단 매도를 싹 했는데요. 네. 다른 걸로 한번 가보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다른 걸로는. 어차피 예. 이걸로 내가 손해를 좀 봐가지고 예. 네. 다시 이번에 에이스 종목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현금을 지금 100%인 게 말하자면 이거 50% 다른 50%였는데 네. 그래서 현금을 지금 100%로 현재 유지하고 그러면 있어요. 현금 100% 가지고 계신데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혹시 네. 이 종목을 다시 살 생각도 있으세요? 예, 그래서 지금 아. 에이스를 받아보고 네. 정확한 어떤 해법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지금 알겠습니다. 결혼해서 제가 또 에이스를 받아보고 지금 매수 움직이려고요. 시점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한번 들어볼게요. 박소연 연구원님. 네. 좀 아쉬운 게 오히려 네. 판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네요. 네, 예. 제가 그때 보유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그때 제가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워하시던 목소리가 역력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 하방으로 좀 열려 있고 상승으로 좀 열려 있지만 한 번 더 AS 기회가 있으니까 보유를 좀 해보시자. 갖고 계신 기간도 오래 되셨으니까 보유를 좀 해보시고 바닥권이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고 손절가를 74,000원으로 정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다 매도를 하셨으니까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81,000원에서 움직이는데 메디포스트는 단기적으로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예. 뭐 임상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 지금 이미 매도는 했는데요. 네. 단처는 이제 여기에서 제가 99,000원에 들어가가지고 네. 아무래도 좀 손해가 많아서 다시 네. 다른 걸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걸 쭉 봐왔기 때문에 네. 맨날 말하자면 공시 같은 건 항상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항상 화려하더라고. 근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주가 안 움직여서 그러는데 네. 에이스를 한번 이번에 받아보고 네. 다시 한번 다른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네. 같은 종목이 그렇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9만 원 선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 저항 때도 많고 매물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윗선에서 수익 실현하시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그 몰빵으로 투자하시기 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하신다면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만 원 선 부근에서요. 근데 9만 원 네. 이상까지는 가기가 어렵고요. 그 예.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내년 중반은 지나봐야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가실 수 있으시다 하시면은 종목 추천을 드리지만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뭐 안정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조금 더 매수 전략은 조금 보류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예. 지금 무슨 당장 말씀입니까? 매수할 건 아니시잖아요. 예. 네, 내년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종목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 더 풀어드릴게요. 얘기 들어보니까 메디포스트를 다시 사는 것보다는 다른 네.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마음고생 이제 예, 그만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100% 답하셔서 현금 들고 네. 계신 시청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여기까지 해야겠어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소비자 심리가 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12월 소비자 동향지수가 전월과 같은 9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임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8월 이후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 전망 CSI는 80에서 85로 5포인트 뛰었고 취업 기회 전망 CSI도 84에서 90으로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3.2%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아져 201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 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일단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세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순항을 위해 6조 원 증액을 요구하며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공약 사안은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예산 증액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대선 이후 새누리당이 선심성 예산을 쏟아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 삭감, 소득세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28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2013년도 예산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 지난 16일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의 아베 총재는 25일 당직 개편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오늘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절차를 거쳐 제96대 총리에 취임합니다. 아베 총재는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의 후원자인 아소다로 전 총리를, 관방장관의 신복인 스가 요시히데 간사장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아베 정권은 내년 1월 하순 소집하는 정기국회에서 10조 엔 규모의 2012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5월 중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아베 총재는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해 내년 7월 예정인 참의원 선거 이후 교육개혁, 헌법 개정 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엔달러 환율이 85엔을 돌파하며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84엔 77센으로 시작한 환율은 오전 11시 20분 현재 85엔 19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엔 유로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0.3% 하락한 112엔 7센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추가로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서 최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도 종목 퀵 서비스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고인 파리 미수전 관람권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연말 연시 증시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코스피는 2,000포인트 돌파를 하기도 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종목 퀵 서비스. 퀵 서비스.